네,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몇 학년 때부터 준비하셨나요? 저는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어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1학년이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때 선생님께서 너는 종합전형을 준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방학 때는 꼭 보충학습을 듣거나 모르는 거나 부족한 과목이 있으면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것, 이 외에도 여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조언을 많이 받아서 저는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중천고등학교에서 힘든 부분이 없었나요? 제가 사실 문과를 가려고 생각도 했던 그런 학생이어서 과학초점학교에서 내신을 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과학을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제가 단순히 노력하고 나도 좋아해야지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노력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신을 따는 게 전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내신 점수를 어떻게 보면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자괴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어서 저한테 많이 도움도 주고 이렇게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문제집도 막 돌려서 풀어보고 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 중천고등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과학중점고등학교의 장점을 이용한 건데요.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참여를 하면서 저만의 스펙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이 와중에도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무조건 나는 이과니까 과학 관련된 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1학년 때는 뭐 영어 말하기 대회도 나가보고 하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준비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도 채워나가고 했던 점이 저에게 좀 큰 장점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대학교 선배들을 좀 접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전공으로 선택한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도 이 대학교 선배를 만나면서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진로에 대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시점에 저도 대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이 대학교 선배들을 통해서 이과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장점이 있고 너가 하면 이런 걸 준비하면 좋다 이런 점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도움을 많이 받았나요? 제가 뭐 학교 내신 같은 거 관리하거나 나만의 스펙, 뭐 아무리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내가 정리를 하고 기억하고 해야 할지를 잘 몰랐는데 아무래도 경험을 한 언니 오빠들이다 보니까 너가 했던 활동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들에 대해서 너가 어떤 걸 느꼈고 너가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게 중요했고를 다 너의 관점에서 정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수시 기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과학탐구대회에서 조금 좋은 성적을 얻었었는데 그것도 사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상을 한 언니 오빠들이 저보고 한번 해보라고 권해줘서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다 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별로 없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었는데 진로가 정해진 친구들은 물론 좋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저처럼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거나 아니면 진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생활을 예로 들자면 저는 1학년 때부터 이공계 쪽은 가야지 생각을 했지만 어떤 분야를 갈지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공계로 갈 거라고 결정을 했지만 뭐 영어 말하기 대회라던가 뭐 글쓰기 대회 이런 것도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공계생이지만 영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저는 이공계생이지만 글쓰기를 잘 못하더라도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거를 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진로와 관련된 것도 물론 활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2학년 때부터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보다는 제 진로와 관련돼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과학 탐구도 하면서 제 전공인 산업공학과 관련해서 스케줄링을 짠다던가 관리를 하면서 이 과학 탐구를 진행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대외 활동을 준비했어요. 내신은 몇 년? 저는 2점대 후반이었습니다. 사실 1학년 때는
내신 관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뭐 성적이 좀 잘 나왔고, 그래서 내가 과학 중점반 가도 다른 과학 잘하는 애들 좀 이길 수 있겠네 싶었었는데, 아무래도 2학년 때는 그 과학 중점반에서만 내신을 돌리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노력을 하더라도 확실히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가 되고 하면서 제가 자괴감도 많이 들고 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슬럼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좀 많이 떨어졌었고, 나 이제 3학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하면서 좀 오르는 케이스입니다. 내신이랑 비교과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말을 하자면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내신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른 활동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수업 시간을 절대 졸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대한 이 수업 시간 안에 내가 이 모든 거를 이해하고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필기를 다 하고 선생님 말씀을 다 적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고, 졸려도 막 꼬집으면서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잠을 깨려고 하면서 최대한 잠을 안 자려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때제때 복습을 하면서 시간을 좀 아꼈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과 내 공부할 시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에 대한 계획도 세웠지만 한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제가 세웠어요. 세워서 내가 이날에는 이거 공부했으니까 이 수업 시간에 대한 복습을 이만큼은 하겠다. 근데 이 정도의 시간이 남겠네? 내가 좀 더 무리를 하면 이런 활동까지 할 수 있겠네? 하는 식으로 내신 관리를 할 시간과 내가 다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좀 분배를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여러 개를 할 수 있었지만 내신 관리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내신 관리든 활동을 하든 고등학교 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맛있는 걸 먹으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공부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야, 그럼 놀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안 하던 화장을 한다던가 괜히 교복을 벗고 예쁜 옷을 입으면서 길거리를 다닌다던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때 해도 괜찮아요? 진짜 고등학교 때 연애는 해도 괜찮을까요? 수준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고등학교 때 연애만 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거든요. 물론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20대 초반이지만 딱 이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때만 연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연애도 하나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연애는 나 공부도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여자친구 남자친구밖에 없어 이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애를 하면서도 내 할 일은 무조건 좀 챙겨야겠죠. 네,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같이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한다던가 이건 말이 안 되나요? 그래서 뭐 같이 고민 상담도 하면서 의지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충분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해서 연애를 하지 않아서 제가 후회가 돼서 여러분들께 꼭 연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잖아요, 친구들이.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끝나도 끝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근데 물론 놀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나 놀고 싶은데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이렇게 촉박하게 하지 말고 여유 가지고 하루 정도는 그냥 노세요. 대신 그만큼 내가 다음 날이나 언제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됐고 가끔은 놀아도 되고 그냥 오늘은 딴 거 하고 싶은데 하면 딴 거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진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이때 좀 더 공부할 걸, 이때 좀 더 이렇게 해볼 걸 하는 후회만 안 남게끔 본인의 행동에 책임만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꼭 후회하지 않게 고등학교 생활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수시를 시작하면 차이스는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수시를 준비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주로 찾는 게 컨설팅이에요.
제 주변에서도 아주 고가의 비용을 내고 컨설팅을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 대학은 다 논술로 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결국 논술로 간 친구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차라리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부담 없이 준비를 하면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 있는 교수님과 생생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그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뾰족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거리인데요. 고3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으로도 충분히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굳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강남으로 가거나 어디 이동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거리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수시 레시피의 장점입니다. 안녕, 나랑 매칭될 친구야. 지금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들고 막막한 시기에 있잖아요. 저 또한 그 과정을 다 겪어봤고 되게 진로에 대해서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이렇게 풀어갔고 나는 이런 점은 너무 잘 알아 하면서 공감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한다면 제가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어떤 경우는 어땠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난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방법이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지금 실제로 교수님과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좀 더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사주는 그런 멋있는 언니, 누나가 되도록 할게요.